안녕하십니까. 부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건물을 팔려는 분들도 많고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건물을 팔려는 분들은 왜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물들이 많지만 상권 입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금액이 비싼 물건,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 또는 금매라든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나오는 물건, 건물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니면 주변에 또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은 부분으로는 이제 건물에 또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도 있고, 건물에 또 하자가 있어서 아니면 재산 분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하자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상속이나 증여도 할 필요 없고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것 같고 또 월세도 꼬박꼬박 잘 들어옵니다.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물건이라면 이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내놓겠죠. 그런데 물건을 시장에 내놓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팔려고 하는지도 꼭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건지, 아니면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건지, 자녀들 때문에 처분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민을 가려고 해서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상속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파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좀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격을 흥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 팔려고 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30년이 이상 된 건물이 많습니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체라든지 관리가 힘들어 가지고 파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자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도 힘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물건을 또 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특히 세입자들 중에는 연체가 있는 분들, 특히 그런 건물들을 구입하실 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를 안 내고 하다 보니까 또 찾아가면 만나지도 못하지만, 또 만나면 또 싸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싫은 소리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마음 약하신 분들은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우리가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도 임대료가 많이 나오면 모를까 관리비, 운영비, 세금 등 이런 것도 다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맡기는 것도 힘들어요. 이 건물 관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입자가 너무 기운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 건물주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드릴 때는 우리가 잘 보고 잘 드려야 합니다. 세입자도 무조건 드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드리는 게 좋죠. 연체를 하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불량청소년을 내가 하나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시면 연체가 있는지 아니면 속을 썩히는 세입자가 있는지도 잘 알아보고 구입을 해야 하고요. 자, 소개하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이야기만 하죠. 나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불량 세입자가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또 진상 세입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이야기를 안 하고 팔겠죠. 요즘에 내놓은 물건들은 대부분 또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하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자라든지 또 원인 모르는 하자, 물이 새는 하자, 옆집에서 또 타고 들어오는 그런 물 새는 하자, 땅속에서 스며드는 하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이 누수 점검 같은 경우는 꼭 필수라는 거, 점검은 필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이걸 또 점검을 안 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좋다는 말만 듣고 대충 구입하시고 1년 이후에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조사를 해보면 결국 물이 스며드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지하나 건물 밑으로 새어 들어오는 경우는 집안이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몇 프로밖에 안 되겠지만 잘못하면 건물을 멸실을 시키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좋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아프고 병원 다니고 약 먹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 내가 진짜 말 그대로 30억에서 50억 들여서 건물을 샀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구입을 한 건데, 구입할 때 본인이 확실하게 체크하고 점검을 하고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입을 한 거는 다 내 죄란 얘기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에 자세한 얘기를 안 하지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건을 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대부분 많이 있는 거죠. 왜? 들어가는 비용들도 많고 물도 많이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조용히 모르게 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구입을 하실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마철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물이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입자가 말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 물 새는 곳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건물 주인이 말할 필요 없이 부동산에다 물건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누수검사부터 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물건들은 이제 평생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이 노후 대책용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리는 거를 폭탄 돌리는 건물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거든요. 이 폭탄 돌리는 건물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또 차후에 따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소개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좋다는 말만 듣고 월세가 많이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말만 듣고 물건을 이제 덥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시설물 체크라든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분들이 건물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니까 아는 분들 소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말만 믿고 구입을 하는 거죠. 잘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진짜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대충대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소개하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좋다라는 말만 듣고 구입을 하실 건가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점검과 체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아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라도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대충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은 돈 들어가서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재산 들어가서 구입을 하는데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아주 심각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만 공부하시고 분석력을 키우시고 시세 상권, 입지라든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 건물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 보시면 건물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전하기 때문에 손실도 보는 거고 남한테 이용도 당하는 거고 남한테 인정이라는 작업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서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고 충분히 이익을 보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